한국 21세기는 공실의 천국. 심각한 공실의 현장, 동탄 신도시 강호발 오늘 와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기에는 하성 신도시였는데 하성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이미지 때문에 동탄 신도시라고 명칭을 바꿔가 일종의 개명인 거죠. 개명을 해서 이미지를 바꿨고요. 저도 그 개명 때문에 여기가 전혀 하성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전략은 완전히 성공했네요. 자, 인터넷에 동탄맘 카페, 동탄맘 이렇게 하면서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도 다른 맘은 모릅니다. 다른 맘들도 많겠죠, 서울에. 근데 유독 동탄맘, 동탄맘만은 진작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는 저쪽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생활을 하던 젊은 층들이 결혼 후에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동탄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동탄 자체가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변 도시의 인구를 흡수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실게요. 역시나 형태가 타 지역의 신축 구분 상가들과 지식산업센터와 비슷하게 텅텅 비어 있듯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형태가 똑같습니다.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도 나옵니다. 돈을 갖다 버리고 싶으면 신축 구분 상가를 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자, 원수한테 권하는 투자 상품이 바로 이 신축 상가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대수 대비 상가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것마저도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만한 자영업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또한 비대면 배송의 활성화 때문에 이 공실들은 공인중개사들도 기본 3년은 앞으로 이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실에 몇 군데 들어가서 가격을 직접 물어는 봤습니다. 근데 가격은 역시 그대로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가격을 그대로 받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가격을 떨어뜨리는 순간 애초에 그 가격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 원리 상한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이율 조절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댓글에도 싸게 임대를 놓으면 임대가 잘 나갈 텐데 욕심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여기 동탄의 1층 매물의 한 예시로 전용 13평 기준에 보증금이 2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250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분양가가 대체로 8억에서 10억대이면 임대료는 기본 300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저 돈을 지불하면서 유지할 업종이 요즘 참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저런 자리를 분양받은 사람이 공실로 방치하고 있을 때 매달 나가야 될 돈이 일단 가시적인 금액이 대출이자만 300이 그대로 나갑니다. 대출 갖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따박따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은행에서 따박따박 가져갑니다. 13평 이하니까 최하로 잡아서 관리비는 50만 원 선 정도로 봐주면 그러니까 한 400원 매달 그냥 나가겠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1, 2년은 아주 작은 보증금에 월 임대료도 면제해주겠다는 아주 유혹적인 제시가 임대인으로부터 들어오는데요. 여기에도 관리비라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자들도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만큼의 월세를 감당할 업종과 사람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돌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동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강남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달리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정확히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동탄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강남 대치동의 강사들도 동탄으로 옮겨온다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만큼 젊은 인구가 많아서 학생들 수도 좀 받쳐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탄만 카페를 봐서 알겠지만 이게 자식을 향한 교육열과 구매력이 상당한 도시입니다.
그것은 젊은 엄마들이 모든 자식 양육의 키를 다 쥐고 흔든다는 그런 뜻인데,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학구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강남보다도 더 뜨겁다는 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강남에는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동탄에 몰려 살면서 학구열에 돈을 쏟아부어서 자식을 다시 강남으로 치고 보내고, 그 덕에 자신도 다시 강남으로 재입성하겠다고는 가열찬 의욕이 있는 건지 하여튼 여기는 말도 많고 부동산 관련 탈도 많은 동탄이 올시다. 동탄은 학구열이 높기로 전국에서 정말 알아줍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의 학구열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아무런 의심과 비난이 없는 어디라도 통과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달에 수백을 사교육에 쏟아붓던 어린 자식을 캐리어를 끌게 하면서 저 외국에 밥 먹듯이 보내고 혹사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자식 공부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으며 오히려 그걸 안 하면 좀 부족한 부모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강발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학구열, 이게 이제 만국의 원인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사회 문제, 여기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학구열은 학문을 연구하고 사랑한다는 건데, 아마 그것은 순진한 사전적 의미이고, 한국에서의 학구열은 순전히 출세와 학벌 취득을 위한 도구, 수단,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쟁취하는 도구로서 쓰일 뿐입니다. 심오한 학문을 위한 어떤 고상하고 원론적인 행위는 한국에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거기에서 성자는 항상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로 전락하는 결과 직업에 대한 극단적인 선호 현상과 나머지 직업은 비하되고 쳐다도 보지 않으며 입시 레이스에서 밀려나면 사회 초년생부터 자존감도 무너지고 결혼 생활도 다 포기하게 되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조차도 삐뚤어지게 만드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동탄을 비롯한 이런 한국의 왜곡된 학구열이 바로 생산성 없는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부동산만 때려지어야 하는 경제 구조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약간 비약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모든 이 사회 부작용에 적지 않은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강발이었습니다. 동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